안녕하세요. 송우중학교 교사 김한수입니다. 저는 오늘 퀴즈릭스와 퀴즈엔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조사라는 수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던 게 일단 기본 구조는 학생들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세부적으로 있는 그 뭐 연료전지, 태양광, 뭐 수력, 풍력 같은 세부적인 주제를 스스로 모두먼들끼리 정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제 다른 모둠한테 발표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발전 지역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을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런 수업인데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는데 다른 모둠이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그러면은 발표를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뭐 발표 점수를 줘야 되나?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끝까지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발표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발표 내용을 만든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다른 조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모듬이 만든 맡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모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도록 하면 학생들이 저절로 더 많이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 퀴즈엔과 퀴즈렉스라는 툴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어, 퀴즈엔에 보면 총 저희가 한 세 가지의 그 기능을 설명할 건데요. 보드에 다른 조원들의 그 보고서를 다른 조원들보다는 모듬의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그 보드에 그룹이라는 기능 하나와 그다음에 앞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은 재생 불가능 에너지 복습이라 되어 있는 이거를 게임 형식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문제인데 게임 형식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드 퀴즈 형식인데 방탈출 형식 하나를 소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챌린지라고 그 마지막에 이제 퀴즈릭스 문제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걸 그냥 만들고 그냥 게시하면 너무 좀 심심하니까 이거를 약간 과제 형식으로 그 도전 과제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한테는 점수를 부여하는 이런 약간 게임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챌린지한 기능 총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퀴즈릭스는 마지막에 문제 만드는 그 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엔의 방탈출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탈출을 학생들이 접속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요.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에 쓰려고 예시로 만들어 놓은 아까 전에 재생불가능 에너지 복습에 대한 예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탈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맞췄을 때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가거나 아니면 틀렸을 때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갈 수 있는데 저는 난이도의 다양성을 주는데 이제 내용을 배운 내용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를 맞췄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틀렸을 때는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스피드 퀴즈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면 여기에 요즘 답은 LPG거든요. 네, 뭐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조금 뭐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기술과정 내용이니까 그냥 답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LPG를 쓰면 이제 맞췄다 하면서 앞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답은 잘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답은 감속제입니다. 그래서 감속제를 쓰면 나왔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어렵다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를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힌트다.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이거는 우연탄이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틀리는 상황은 어떨까 한번 보여드리면 이 학생이 이렇게 써놓고 틀렸어요.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문제를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야 되고 맞춤 문제도 이렇게 되면 맨 처음으로 돌아오니까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냥 뭐 객관식 문제 이렇게 줘버리면 학생들이
그냥 찍고 넘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경쟁도 있고 다른 조원들과 누가 더 먼저 끝내는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타이머도 함께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보면 학생들이 좀 더 흥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어,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거를 만든 아이디의 그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봤을 때 보시면 어, 지금 8개의 지금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정답을 사용할 거냐 물었으면은 당연히 문제 형식은 위에 방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탈출하고 그다음에 정답을 사용한다고 하고 LPG 그다음에 정답 시에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고 오답 시에는 첫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 유형 난이도가 있다면 정답 시에는 더 어려운 문제로 가게 하고 오답 시에는 더 쉬운 문제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페이지에서 힌트가 있었잖아요. 힌트는 여기 보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힌트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들이 선생님들이 지정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면 어디로 가기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페이지 맞추면 4페이지 넘어가고 틀리면 첫 페이지로 가서 스피드 퀴즈 연습 계속 쳇바퀴처럼 돌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선생님들은 뭐 난이도가 다양하시다면 뭐 선생님들의 기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페이지 안에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처음에 그럼 이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들어오시면 그 퀴즈NA라는 플랫폼에 돌아오시면 구글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구글 아이디 가지고 로그인하시면 여기 보시면 만들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만들기라는 옵션에서 그다음에 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드 중에 뭐 어떻게 할 거냐, 보드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제가 신재생 에너지 스피드 퀴즈, 아까 재생 불가능 에너지였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스피드 퀴즈라고 해볼게요. 스피드 퀴즈 이렇게 하고 설명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태그를 무조건 써줘야 되거든요. 태그는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신 이 옵션이 나오는 겁니다. 방탈출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방탈출 누르시고 그다음에 방탈출 이렇게 누르시면 아까 전에 봤던 그 화면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쓰기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패들렛에서 형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뭐 풍력 발전이 유리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해서 문제를 구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동영상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 문제는 뭐 풍력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정답 사용하시고 아까 전에 봤던 옵션이시죠. 그래서 이걸 지정하시면 저처럼 방탈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꼭 저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주시면 네 되니까 한번 유용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퀴즈앤 보드 내의 그룹 기능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앤 내의 보드 내의 그룹 기능과 챌린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 과정 완성한 결과물을 게시판 같은 데 올려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패들렛의 쉘프 같은 기능과 마찬가지인 건데 이것이 퀴즈 안에 보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바로 그룹이라는 기능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데
그 모둠별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추가해주고, 그룹을 추가하고, 그룹명은 선생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 그 그룹 안에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왜, 링크는 당연히 어떻게 줄 수 있냐면은, 보시면 여기 URL 복사하는 게 있죠. 그래서 URL을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주면, 학생들이 여기 접속해서, 게시물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만든 그 결과물이 완성될 때마다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뭐 지도 완성될 때마다 어차피 그런 앱들도 링크 형식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링크 형식으로 탑재를 해라 라고 자주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놔주면 이거를 누르면 이제 그 해당 내용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 기능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챌린지 기능은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그룹과 방탈출이 있고요. 챌린지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라는 기능은 이 옵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별로 누군가 들어오면 이름을 쓰고 들어와야겠죠. 물론 퀴즈엔에 가입해서 설정해서 자기 이름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접속을 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뜹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는 게시물 내에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면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가 200점으로 설정되어 있고 100점이 내가 보너스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 퀴즈릭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활용하는 거는 퀴즈릭스에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제가 확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확인할 수 있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아 이게 좋다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하트를 눌러서 그 선호도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고 우수한 문제는 이렇게 점수를 증감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제출하면 다 200점은 주는 거고요. 우수한 점수는 이제 물론 이거를 바꾸면 보너스 점수의 그 급관을 바꾸면 당연히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점을 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챌린지와 그룹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퀴즈릭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퀴즈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릭스는 마찬가지로 구글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고요. 네, 로그인한 이후에는 학생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집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폭력 관련 문제 해서 네, 이런 거는 자세히 설정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로그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냥 문제지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고요. 근데 문제지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택형도 있고요. 다중 선택형도 있고 진행형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단답형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풍력이라고 했으니까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간단한 방식을 이용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단답형이 아니라 진유형이 되겠죠? OX.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이런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문제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없애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없애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면 내보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설은 이제 하려면 하실 수 있고 학생들도 그 해설을 입력하러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자기가 만든 문제에 답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공부가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모듬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고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네, 내보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도 할 수 있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면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사전에 풀어보는 거 클릭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링크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복사를 해서 그 그 QGM 보드 내에 탑재를 하면 이 문제를 아까 챌린지에서 문제를 탑재하는 것처럼 그 링크를 탑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 퀴즈앤, 퀴즈렉스의 기능을 한번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는 것을 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